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주 육아와 세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혼란스러우실 때도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과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손주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요즘 육아 방식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주라고 합니다.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 때 바로 반응해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분유도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 때는 분유를 진하게 타주는 게 영양도 많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확한 비율로 타야 합니다. 진하게 타면 아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통통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 비만이 문제가 되니까요. 이유식 시작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는 3개월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은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의 소화 기관이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나 설탕도 돌 전에는 안 넣습니다. 아이의 신장과 입맛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목욕도 다릅니다. 우리 때는 매일 목욕시켰지만 요즘은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너무 자주 씻기면 아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더러워 보여도 참아야 합니다. 잠 재우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는 엎드려 재웠지만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로 눕혀서 재워야 합니다. 베개도 돌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불도 얇게 덮어줍니다. 너무 푹신한 침구는 위험합니다. 훈육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는 매를 들기도 했지만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체벌은 아동학대입니다.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요즘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연구 결과도 축적됐습니다. 요즘 방식이 더 과학적이고 아이에게 좋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소통 방법입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육아 방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입니다. 육아의 1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아도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식을 강요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부드럽게 제안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화내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육아 방식의 근거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반박하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자녀가 뭐라고 하면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자녀가 도와달라고 한 건 믿기 때문입니다. 고맙다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육아 방침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손주와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잉 보호를 조심하세요. 손주가 넘어질까 봐 항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뜨거운 것이나 날카로운 것은 멀리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넘어지고 부딪히는 건 괜찮습니다. 간식을 무분별하게 주지 마세요. 손주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밥을 안 먹게 됩니다. 부모와 약속한 간식 시간과 양을 지켜주세요. 아이가 떼를 쓴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할머니한테는 되고 엄마한테는 안 되면 아이가 혼란스럽습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한 건 우리도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부모 욕을 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한테 이것도 안 사주니 이런 말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손주와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산책하고 그림책 읽어주고 놀아주세요. 물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함께 노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더 좋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유치해 보여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아이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주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는 벌써 걷는데 우리 손주는 아직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릅니다.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부탁받은 것만 하세요. 부탁받지 않은 일까지 하면 간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옷을 사달라고 안 했는데 사서 보내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취향을 강요하지 마세요. 열쇠를 받았어도 함부로 방문하지 마세요. 미리 연락하고 가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가면 당황하고 불편합니다. 손주 육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물어봤을 때만 조언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조언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자녀의 부부 관계에 끼어들지 마세요. 부부 싸움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순수하게 도와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 기분 좋게 받으세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 때는 쉬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자녀도 이해할 겁니다. 5번째는 현대 육아용품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육아용품들이 우리 때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카시트는 필수입니다. 차에 아이를 태울 때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안고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카시트 착용법을 배워두세요. 벨트를 제대로 매는 게 중요합니다. 느슨하면 소용없습니다. 아이 어깨에 딱 맞게 조절하세요. 유모차 사용법도 알아두세요. 요즘 유모차는 접고 펴는 게 복잡합니다. 미리 연습해 보세요. 급할 때 당황하지 않게요. 브레이크 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안전벨트도 꼭 채워주세요. 아기띠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리가 개구리처럼 벌어져야 합니다. 고관절 발달에 좋습니다. 끈을 제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아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허리에도 무리가 가니까 적절히 조절하세요. 젖병 소독기나 분유 포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체온계도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귀에 대거나 이마에 대는 체온계가 있습니다.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면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손주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빠릅니다. 1초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높은 곳에 올려두지 마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바닥에 놀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요나 매트를 깔아주세요. 작은 물건을 주의하세요. 아이들은 뭐든 입에 넣습니다. 동전, 구슬, 단추 같은 건 멀리 치워야 합니다. 질식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떡, 사탕, 견과류는 위험합니다. 기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 방울토마토도 잘라서 주세요.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뜨거운 국이나 차를 아이 가까이 두지 마세요. 화상 사고가 많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안전캡을 씌우세요. 아이들이 손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이세요. 테이블이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약을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어른 약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탕처럼 생긴 약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목욕시킬 때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목 안쪽으로 온도를 재보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전화벨이 울려도 아이를 먼저 건져야 합니다. 7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처법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우선 체온을 재세요.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줍니다. 부모가 준비해둔 해열제를 사용하세요.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면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아이를 옆으로 눕히세요. 토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상처를 확인하세요. 피가 나면 깨끗한 천으로 눌러서 지혈합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세요. 머리를 부딪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토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뇌 손상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삼켰을 때는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토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세요.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소방서에서 무료 교육을 합니다. 시간 내서 한번 배워보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119 부모 전화번호, 소아과 전화번호 같은 거요. 급할 때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8번째는 세대 차이 극복하기입니다. 육아 방식의 차이는 결국 세대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육아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육아 책을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면 육아서가 많습니다.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요즘 육아가 어떤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육아 정보가 많습니다. 소아과 의사나 육아 전문가들이 올린 영상을 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부모 교육을 합니다. 같은 처지의 조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기뻐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공유하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땠다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도 우리 경험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면 갈등만 생깁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 때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요즘도 배울 게 많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9번째는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육아는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젊었을 때도 힘든데 나이 들어서는 더 힘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손주를 봐주면 너무 힘듭니다. 주에 며칠은 쉬는 날을 정하세요. 자녀와 협의하세요. 자신의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날을 미루지 마세요. 건강해야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시간 맞춰 먹으세요. 손주 돌보느라 깜빡하기 쉬운데 알람을 맞춰두세요. 운동도 하세요. 체력이 있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세요.
손주만 돌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손주 돌보느라 부부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세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손주를 안 봐준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10번째는 보상이 아닌 관계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손주가 효도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손주는 자라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우리를 챙길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자녀가 감사해야 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도 바쁘고 힘듭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게 돌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베풀었으면 잊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손주와의 시간 자체가 선물입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입니다. 그 시간을 즐기세요. 준수하게요. 나중에 손주가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함께 했던 따뜻한 시간들을요. 그게 진짜 보상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주 육아와 세대 소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지랖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육아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조력자입니다. 이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월권하지 말고 돕기만 하면 됩니다. 육아 방식이 달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식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가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손주 육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면 중간에 지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조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자녀도 이해할 겁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배우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도 감동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노력합니다. 손주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여유로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훈육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물론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되지만 부모보다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선물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모습,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건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손주를 돌보면서 우리도 배웁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손주 덕분에 젊어지기도 합니다. 아이와 놀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육아 동지 관계가 됩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녀들이 이제야 이해합니다. 자녀도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손주를 매개로 3대가 연결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이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가족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시대를 거쳐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역사책에 없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손주에게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보리고개, 산업화 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손주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가족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손주가 클수록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함께 놀았던 시간,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갔던 공원. 이런 것들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 추억이 손주의 정서적 자산이 됩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이 그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손주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질 겁니다. 손주가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지면 섭섭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믿고 맡기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돌보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녀와 소통하세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세요. 서로 고마움도 표현하세요. 손주는 잘합니다. 빠르게 잘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지금뿐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남기세요.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됩니다. 손주와의 하루하루를 즐기세요. 힘들어도 웃으세요.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조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손주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